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멍완저우 석방에도 미국 화웨이 퇴출 가속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 의해 체포된 이후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중국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이 24일 전격 석방되어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중 관계 회복에 기대를 중국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화웨이의 퇴출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지금 중국의 관계는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공화당의 다음 선거를 위한 행보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럴 시간이 없어서 이건 조금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년에 중간선거를 계속 겨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 전체의 입장으로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유럽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화웨이의 퇴출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오죠. 여전한 미중 갈등, 미국 내 화웨이 퇴출 가속화입니다. 28일 날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27일 자국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 화웨이와 중兴통신인 ZTE의 통신장비를 교체하는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FCC는 화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제거와 대체라는 이름의 중국산 통신장비 교체 보상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내달 2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죠. 신청 기한은 2022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월 29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이 지원 내용의 포함에는 장비 교체 비용 플러스 인건비까지 다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비도 환급받고 인건비도 환급받기 때문에 전체 모든 비용을 환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 입장으로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이죠. FCC 관련 프로그램 책임자인 크리스 몬티스는 미국인들은 직장과 건강관리, 교육과 오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중국 통신의 통신장비에 의존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이득은 우리의 통신망이 안전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어요. 다시 말하면 중국의 통신장비는 자신들의 이득에 안전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게 불안함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이어서 전면 교체 프로그램은 현존하는 위험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멍완저우 부회장을 풀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산 통신 장비의 견제를 여전히 풀고 있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터 시작되었던 중국산 통신 장비의 견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화웨이 등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시작이 되었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계승하고 있죠. 지난 3월 FCC는 화웨이와 ZT, 하이테라, 이게 중국명으로는 하이능 통신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이크비전, 중국명으로는 하이캉, 그리고 다오화. 다오화는 AI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텐왕으로 불리는 CCTV의 주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회사가 지금 다오화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죠. 지금 이러한 중국 기업을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목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CCTV, 그리고 통신장비, 그리고 드론까지 이런 모든 것들, 촬영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에 이용되는 가장 핵심인 통신장비까지 모두 다 때려박아서 눌러버리겠다라는 내용이죠. FCC는 7월에 미국의 통신기업이 통신망에서 중국 장비를 제거하는 데 대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보상금을 19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2,400억 원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지금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은 지난 24일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의 합의함에 따라서 캐나다에서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이미 선전에 귀국한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멍 부회장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 업체 퇴출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 이 작업을 지금 FCC를 주도로 해서 완전히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 것은 지금 멍 부회장이 어떻게 석방이 되었느냐, 이것은 중국의 요청으로 인해서 석방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멍 부회장의 석방은
중국 시 주석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9월 9일 전화통화 당시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중이던 멍 부회장의 석방을 논의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 주석이 먼저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미국의 소리 VOA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전화통화에서 멍 부회장의 석방을 요청했다라고 밝힌 것이죠. 사키 대변인은 당시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천일간 중국에 억류 중이던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스와 전직 캐나다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의 석방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인질의 교환 상태가 된 것이죠. 다만 전화통화 도중 두 정상이 해당 인물들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협상이 없었다고 사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화통화 이후 멍 부회장은 24일 미 법무부의 기소 연기로 풀려났고 같은 날 중국에 억류되었던 캐나다인들도 석방이 됐는데 멍 부회장은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란과의 그 연계된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을 했죠. 그래서 미국은 얻을 것은 다 얻고 보낸 것입니다. 화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멍 부회장 사건과 두 캐나다인의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주장했는데 말이 안 되죠. 화 대변인은 멍 부회장 사건은 정치적 박해 사건인 만큼 캐나다인들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해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은 질병이 걸렸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라고 하면서 관련 기관의 확인과 의료기관의 진단 그리고 중국 주재의 캐나다 대사의 보증에 따라 보석이 결정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8년 12월 1일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멍 부회장을 체포한 지 9일 만에 두 캐나다인을 체포를 했죠. 그래서 보복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중국 야오닝성 단둥시 중국인민법원은 지난 8월 달에 대북 사업가인 스페이버에 대해서 외국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를 했는데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스페이버는 단둥에 거주하며 북한과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던 사람입니다. 특히 지난 2013년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 데이드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했으며 당시 로드먼 일행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사람이 스페이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이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멍 부회장의 지금 석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과 더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아니다. 저 상황은 계속적으로 나빠질 것이다. 두 가지 내용이 팽팽히 맞섰는데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 여전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렵다. 그리고 저번에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것은 단지 멍 부회장과 캐나다 사업가들의 인질 교환 그것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